안녕하세요. 정우철의 아트터치. 오늘도 흥미로운 그림 이야기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이 풍경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영국 풍경화의 거장 윌리엄 터너입니다. 영국은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음식과 그림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윌리엄 터너는 영국의 미술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풍경화라는 건데요. 과거의 그림은요, 주제에도 급이 정해져 있었어요. 신화, 역사, 종교화가 가장 상위 레벨이었고요. 정물화, 풍경화는 가장 하위 레벨에 위치해 있었죠. 그런데 윌리엄 터너는 당당히 풍경화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의 그림은 심지어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상파의 탄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니 대체 풍경을 어떻게 그렸길래 이 정도까지 찬양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윌리엄 터너는 1775년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었지만 예술성을 물려주었죠. 터너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숲속을 좋아했습니다. 숲길을 산책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연들을 스케치북에 옮기는 게 취미였다고 하죠. 당시 자식이 화가를 꿈꾸면 가난하게 살 것이라며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터너의 부모님은 달랐죠. 자식의 재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아들의 그림을 자신의 가게에 걸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응원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재능에 확신을 갖고요. 날개를 달게 되죠. 터너의 초기작을 한번 볼까요? 15살 터너의 작품입니다. 대주교 궁전의 전경이라는 작품인데요. 건물의 세세한 표현부터 깊이감까지 그냥 봐도 잘 그렸다는 게 느껴지죠. 이후 터너는 역대 최연소의 나이에 왕립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실력을 인정한 화가가 된다는 뜻이었죠. 아카데미에 전시한 첫 번째 유화 작품을 볼게요.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실력이 더욱 향상됐다는 게 보이죠. 달빛이 바다를 잔잔하게 비추고 있고요. 그 밤바다를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파도의 출렁임과 달빛의 표현이 마치 구도가 잘 짜여진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죠. 터너의 초기 작품은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정확한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후 미술학교의 원근법 전문 교수직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탄탄대로였죠. 생전에 가난 속에 살았던 수많은 화가들과 달리 터너는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터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화가로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연을 더 완벽하게 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활한 자연 앞에서 풍경을 오랜 시간 관찰하던 터너는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눈으로 관찰한 풍경은 완벽하게 잘 짜여진 그림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죠. 터너는 관람자가 자연의 역동성을 그림 앞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기존 회화의 법칙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터너는 지인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새로운 표현법을 찾기 위해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연을 관찰하며 수많은 연구 끝에 그의 대표작이 탄생합니다. 바로 눈보라라는 작품인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림의 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원근법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눈보라 폭풍 속에 배가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광경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눈폭풍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터너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배의 돛대에 몸을 묶고서 거친 파도를 직접 두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풍경화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당시 대중들은요, 이런 터너의 그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터너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서 비웃었고요. 심지어 비누 거품과 해반죽 덩어리 같다며
놀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터너는 이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죽는 순간까지 이 그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요, 터너의 이 풍경화는 위대한 탄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후에 프랑스의 한 화가가 영국을 방문하는데요, 터너의 이 풍경화들을 보면서 충격받았죠. 이 그림 속에 앞으로 그림이 가야 할 미래가 담겨 있음을 꿰뚫어보죠. 그 작품을 눈에 담고 프랑스에 돌아간 화가는 그 충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탄생시키죠. 그 작품이 인상파의 거장이 되는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였던 겁니다. 해가 지는 광경을 빠르게 담아낸 그림인데요. 이 그림 또한 마치 터너의 풍경화처럼 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해가 뜨는 순간의 인상만을 빠르게 그려낸 겁니다. 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인상주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평생을 바친 터너의 노력은요, 미술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터너의 그림은 후배 화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고요, 이후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윌리엄 터너는 영국을 대표하는 거장이 되었는데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전함 테메레르는 BBC 라디오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선정되었고요, 2020년에는요 20파운드권에 당당히 자신의 얼굴을 올리게 되죠. 사람들은요,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할수록 이루기 어려운 목표에 도전할수록 더 강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거장이라 불리는 화가들은 그 대중의 비난, 반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개척해 나갔죠.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의구심이 생길 때 한 번쯤 이 터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아트터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